안녕하세요. 짱이맘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첫 화면이 엄청 화려하고 예쁘죠? 제가 키우는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과 또 이렇게 화려한 꽃을 준비를 해봤어요. 이 꽃다발을 제가 한아름 가득, 정말 한아름 가득이라는 표현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. 너무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꽃다발을 제가 이렇게 받았답니다. 이 꽃다발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. 일단은 제가 준비한 이 꽃보다 더 예쁜 다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. 그런데 오늘은 꽃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쁘고 그런 것 같아요. 오늘은 서로 많이 비슷하게 닮은 다육이들을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. 이 꽃 때문에 이 다육이들이 약간 치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. 그래도 사람이 이 식물에 집착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. 제가 어느 책자에서 한번 봤는데요.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이 착하다라는 이야기를 써놓고 그 밑에요. 이 식물에 사람이 빠져드는 이유는요. 사람과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 식물에게 집착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럴까요?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식물에게 키우면서 예뻐하고 사랑을 주고 하는 거는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몸과 마음을 치유시키기 위해서 이 식물을 키우고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. 꽃처럼 또 다육식물처럼 이렇게 항상 예쁘고 아름다운 생활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그런데 사람의 생활이 그렇지 않잖아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오늘은 좀 많이 닮았다, 비슷하다, 구분하기 힘들다 그런 아이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레몬로즈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. 이 레몬로즈 이 꽃 모양이 이 다발의 모습이 저 뒤에 꽃다발의 모습과 뭐 별반 다르지 않죠? 오늘은요 다육이도 예뻐 보이고 저 꽃도 예뻐 보이고 그렇답니다. 주제는 지금 따로 있는데 저 꽃에 빠져가지고 자꾸 꽃 쪽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이 레몬로즈는요 성격도 좋고 햇빛도 좋아하고 이렇게 꽃송이처럼 예쁜 모습으로 키울 수 있는 아주 매력있는 아이인데요. 이 아이 이름은 아덴이라는 아이예요. 이 아이에 대해서 정보를 좀 찾아볼까 하고 이리저리 검색을 해봐도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. 학명도 안 나와 있고 요즘은 교배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. 친구의 권유로 이 아이를 키워보니 아주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란다 해가지고 권해서 제가 택한 아이인데요. 보시다시피 이 아이도 꽃다발처럼 아주 자구가 촘촘하게 이렇게 나 있죠. 근데 이 아이를 데려다 놓고요. 보니까 제가 키우는 레몬로즈하고 많이 꽃 모양과 요 형태 뭐 이런 게 닮았어요. 그런데 뭐 성격이 어떤지는 전혀 몰라요. 요 레몬로즈는 제가 보통 뭐 비치 후리데라든가 뭐 개나리 뭐 이런 종류의 아이들을 키워봐서 그런 아이들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키우고 있답니다. 물도 적당히 뭐 좋아하고요. 보통인 편이에요. 관리 수준도 보통인 것 같고요. 그런데 병충해에 좀 강한 것 같고 햇빛에도 약간 강한 것 같은데 묵으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고 더 많이 묵으면 입장이 짧아지고 꽃 모양처럼 그렇게 다져지면서 이 오렌지빛에 핑크빛이 더 많이 돌겠지요. 그렇게 예상을 하고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. 레몬로즈하고 빛깔은 조금 다르지만 수영과 꽃 모양과 형태 뭐 이런 게 닮아가지고 그냥 데리고 온 아이랍니다. 이렇게 꽃처럼 예쁜 이런 다육이들도 있는가 하면은요. 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요건 미인 종류들이에요. 요거는 제가 키우는 청성미인이랍니다. 청성미인 거리대에서 작년부터 달구어가지고 올해는 제가 저 옆에 있는 아이하고 자리바꿈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베란다 안에서 있는데요.
다져지고 무거워서 그런지 베란다 안에서도 별 탈 없이 잘 견디고, 이 청성미인은 또 많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이렇게 수영을 예쁘게 해서 멋있게 해서 키울 수 있는 아이고, 또 이렇게 물이 들으면 또 환타색의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물이 들어가는 아주 매력적인 미인 종류 중에 하나랍니다.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오랫동안 키우고 얼마 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. 이 아이가 청성미인인 줄 알았어요. 이 아이를 권유를 받을 때 나 청성미인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 청성미인 아니에요 라고 농장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이 아이 이름은요, 스윗 캔드라는 아이예요. 그런데 청성미인하고 정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입장 모양도 그렇고요. 더더구나 이 수영까지 아주 많이 닮았어요. 이름이 다르다고 하니까 또 솔깃해서 이 아이가 또 예뻐 보여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긴 했는데요. 한 곳에 놓으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닮았어요. 입장을 자세히 보셔도 이 아이가 약간 묵었다 할 수 있고 이 아이가 약간 나이가 어리다 할 수 있는 정도? 그 정도의 차이지요. 만약에 똑같은 나이라 하면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너무너무 많이 닮은 다육이입니다. 근데 이렇게 닮은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이렇게 또 같은 모습인데 다른 이름으로 있는 종류의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비슷하게 닮은 아이들만 이렇게 한번 데리고 나와봤어요. 또 있어요. 저 뒤에 이 두 아이랍니다. 이 두 아이도 이름이 전혀 다른 아이인데 모양으로 볼 때는 정말 똑같이 생겼죠. 빛감만 살짝 다르다는 그런 느낌이랍니다. 그런데 이 아이 한쪽의 아이는요, 애플미인이에요. 사과빛깔 같아 해가지고 애플미인하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동글동글하니 일반 미인요 종류의 이렇게 알사탕처럼 다져지게 그렇게 자라는 미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아이도 아주 매력있고 예쁘죠. 또 일반 미인하고는 또 조금 다른 모습이죠.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오래된 분에 거의 한 1년 넘게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. 근데 베란다 안쪽에서도 약간 무거워져서 그런지 이 빛감을 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. 제가 베란다 거리대나 베란다 영상을 찍을 때 잘 못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. 오래전 영상에 보시면 스쳐 지나가서라도 한 번씩 보여드렸던 다육이랍니다. 아래 선반에 있던 아이랍니다. 아주 매력있고 예쁜 아이인데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죠. 이 아이는 원종 패러독스라는 아이랍니다. 전혀 이름이 다르죠. 이 원종 패러독스가요, 저 애플미인하고 모양이 너무너무 닮아가지고요. 처음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애플미인하고 같은 종류인 줄 알았어요. 근데 모양만 똑같지요. 저 애플미인은 미인 종류고요. 이 원종 패러독스는 파키피던과 에케베리아의 교배종이에요. 미인과 꽃 모양을 가진 다육이들의 교배종으로 탄생한 아이인데요. 그래도 파키피덤의 미인 종류 쪽의 유전자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애플미인하고 많이 닮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. 동글동글하니 아주 매력있고 예쁘죠? 이 아이도 또 물이 들면 완전 붉은색으로 물이 빨갛게 든다고 알고 있는데요. 햇빛에 내놓지 않고 안쪽에서 키워서 이 정도의 물밖에 들지 않았지만 거리대에 아마 나가서 키운다고 한다면 또 가을쯤에 빨간색으로 물이 들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지금 여름이라 아직 거리대에 자리가 좁아서 나가지 못하고 있어도 웃자람 없이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어주는 게 그냥 고맙다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랍니다. 이런 원종 패러독스나 저 애플미인 같은 동글동글한 미인용 종류도 키워보시는 것도 아주 매력있고 예쁜 것 같아요. 또 닮은 아이가 있답니다. 여기 지금 제가 다육이에 내놓지 않고 닮은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데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몇몇 준비된 아이들만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는 모노
모노케로티스랍니다. 모노케로티스도 많이 키우시죠? 모노케로티스 금도 있는데요. 오늘은 금은 데려오지 않고요. 그냥 금이 아닌 모노케로티스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. 이 아이도 초록초록한 이 꽃 모양의 입장에 빨간색 테두리로 라인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매력 있는 아이예요. 이 아이도 제가 초보 때 아주 어린 아이로 데리고 와서 한 3년 동안 저희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인데요. 웃자람도 좀 덜한 것 같고요. 약간의 그 창 성향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, 성격도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그런 것 같아요. 물을 조금 조심해서 주신다면 별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랍니다. 이 모노케로티스 금이 이렇게 작은 자구가 하나 있죠. 이 자구를 달기가 아주 굉장히 힘든 아이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거의 외도로 많이 키우고 하시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구를 하나 달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자구 달린 아이가 드물은데 잘 골라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아이랍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요, 대화금이랍니다. 이 대화금도 많이 키우시죠? 홍대화금도 있고 대화금도 있는데요. 이 아이는 제가 대화금으로 이름표를 달고 초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데리고 왔던 아이예요. 베란다 안쪽 저 구석에서 뭐 있는 듯 없는 듯 한 번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자라는 아이인데요. 이 대화금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. 이 대화금도 이렇게 초록빛의 붉은색 라인을 가지고 있답니다. 자세히 보시면은요. 그래서 이 모노케로티스 금하고 많이 닮았어요.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한번 해보니까요. 내내 같은 과의 아이들인데 약간의 변이적으로 이름이 분류되어서 키우기는 하지만 내내 같은 식구라고 알고 있답니다. 그래서 요 모노케로티스라든가 요 대화금도 성격 순하고 웃자람 성향이 별로 없고 또 물만 마디게 준다면 별 탈 없이 잘 자라는 아이라 또 이런 아이들도 한번 키워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름표 떼고 놓고 보면 달리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닮은 아이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그냥 하나, 둘, 셋, 네 종류의 닮은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한번 나와봤는데요. 두 개씩 놓고 보아도 정말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요. 이름은 전혀 다른데 같은 종일 수도 있고요. 분류돼서 이 아이는 미인이고 이 아이는 에케베리의 교배종이고 이 대화금과 모노케로티스 금은 내내 똑같은 한 식구라는 거, 그리고 이 청성미인하고요 이 스윗캔디도요 내내 한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청성미인을 약간 뭐 교배시켜서 스윗캔디라고 이름만 따로 붙여가지고 구분을 지어 놓았는데 내내 같은 식구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데 요 레몬로즈하고 요 아데는 전혀 다른 종류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같은 이름인데 모양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고요. 또 모양이 똑같은데 이름이 전혀 다른 그런 종류도 있고요. 이 다육이의 세계는 아주 무궁무진한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비슷하게 이름은 다른데 같은 종류의 닮은 아이들, 다육이는 그래서 이름표를 띄고 나서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잖아요. 그러고서 뭐 애플미인이다, 원종 패러독스다 하고 소개를 시켜드리면 가끔 구독자님들께서 그 아이 이름이 달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또 제가 이 아이 하나만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렸다 하면 이 아이 이름이 레몬로즈 같아요. 또 청성미인을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면 그 아이 이름이 스윗캔디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다육이는 이름이 같아도 이렇게 너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닮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에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냥 농장이나 화원에서 아이를 데려올 때 이렇게 이름표를 꽂아주시잖아요. 꽂아주시면 그냥 그 이름이 맞는 이름이다 라고 그냥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름표 달고 온 대로 그렇게 알고 키우셔도 뭐 별반 탈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닮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잠깐 보여드렸고요. 요 꽃다발은요, 제가
내일이 제 기념일이에요. 제가 민망해서 요 이름 쓴 거를 위에다 올려놨는데요. 잠깐 보여드릴까요?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저희 채널에 기술자님께서 이렇게 꽃다발을 하나를 보내주셨답니다. 퇴근하고 나서요, 집에 돌아와서 이 꽃다발과 커다란 케이크 테이블 위에 딱 놓여 있는데요.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. 하염없이 바라보았답니다. 제가 다육이에 빠져가지고요, 거의 한 3년 동안 이 꽃을 한 번도 관심 있게 보질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꽃다발 바구니도요, 몇 년 만에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. 요즘은 꽃다발을 받을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거의 다 독립을 시켜놓고 하나는 출가를 했고 하나는 그냥 밖에 직장 때문에 독립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. 1년에 뭐 한 번, 두 번밖에 못 봐요. 서로 다 바쁘니까. 그런데 요즘은 뭐 무슨 기념일이다 하더라도 엄마 용돈 쓰세요 하고 봉투시로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 꽃다발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. 그런데 오랜만에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꽃다발을 하나를 받고 나니까요.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고 또 이 예쁜 꽃들이 한 송이 한 송이를 이렇게 보면은요.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다육이를 조금 제껴놓고 이 꽃다발을 저녁 시간 내내 이 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요. 또 한 가지 이 꽃에 좋은 게 다육이는 역시나 예쁘지만 향기가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이 꽃은 저희 방 안에 지금 향기가, 꽃향기가 아주 한아름 가득하게 그렇게 있답니다. 이 꽃향기에 치여가지고 오늘은 다육이가 조금 치여 보이는 것 같죠. 그래도 다육이는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. 이 꽃은 한 열흘 갈까요? 그게 좀 제일 아쉬워요. 이 모습 그대로 있다면 아마도 다육이를 제껴놓고 이 꽃을 키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살짝 해봤답니다. 꽃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쁘고 이 꽃과 식물과 어울려져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이 꽃을 잘 키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장미가 아마 베란다에서는요 전혀 키울 수 없는 종류라고 제가 한번 어디 영상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. 다른 꽃은 어떤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 장미는 베란다에서는 절대 키울 수가 없대요. 왜냐하면 햇빛을 8시간 이상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대부분 꽃들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햇빛이 이 다육이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아마 그리고 뭐 이 꽃을 피우고 나서도 이 꽃이 한 열흘 오래 가면 열흘 가나요? 정확히 모르겠어요. 그거밖에 안 가기 때문에 다육맘민들이 이 오랫동안 이 꽃 모양을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다육식물을 키우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너무너무 예쁘죠? 이 모습을요, 카메라에 한정없이 담고 싶은 생각? 그런 생각이 있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, 이 아름드리 한아름 꽃다발을 선사해 주신 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이 꽃다발 받았다고 하는 영상을 찍기가 참 민망했어요. 민망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이쁜 모습을 혼자 볼 수가 없어서 카메라에 담아봤답니다. 자,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고요. 늘 건강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짱이맘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